자, 이번 코너는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매칭 코너고요. 두 분 시장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죠. 네, 첫 번째 시그널은 시장의 회복과 함께 상승을 기대하는 기업들입니다.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노에서 알테오젠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공식화한 데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IPO의 주관사를 한국투자증권으로 선정해왔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코스피 이전 상장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9월 초 주가의 급등세 50만 원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소식은 바로 FDA의 키투르다 품목 허가 소식이었죠. 이제는 상품 출시와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극되고 있는데요. 10월 초쯤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9월 말 조금 더 빠르게 조기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출시만 되면 바로 매출과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과연 실제 업황과 시장도 그러한지 오늘 그 점검이 필요한 날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또 내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적자 사업은 중단하고 OLED 분야에서 패널의 가격과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역시 최근 12거래일 연속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적과 영업이익까지 상향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스플레이 그 업황의 실제는 어떤지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은 많은 관심들이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재료는 이미 녹아 들어간 것 같은데도, 주가가 오늘 오르면은 뭔가 찾아야 되니까. 키트루다의 SC 제형, FDA 승인, 이것도 머크 얘기, 이것 이미 다 또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코스닥에 있으면은 성장 기대감의 프리미엄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매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그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는 알테오젠의 어떤 여러 가지 코스피 이전에 대한 요건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이미지가 알테오젠 어떤 성장주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전했을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시가총액도 있고 이 자기 자본 또 이제 상반기 매출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감사 의견이나 또 향후에 어떤 이 키토르다를 비롯한 매출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현된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기업의 이 브랜드가 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좀 바뀐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말씀하셨듯이 이미 재료는 다 주가에 좀 녹아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24조 8천억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죠. 약 25조 원 치고. 그러면은 연간 1조씩 벌어들인다고 했네? 매출인가요? 그게 저도 정확히 기사는 모르겠는데. 우선 로열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만의 이제 연간 1조 원이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알테오젠이 지금 이전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로열티 또 이제 남아지 있는 키트루다의 승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코스피 이전보다도 로열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공시나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주가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이전한다 그래갖고 로열티를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선 니네 코스닥에 있었으니까 로열티 1조 원이었는데 코스피 이전하면 1조 1천억 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선
키트를 SC가 그 FDA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 또 주가 좀 다시 다 뺐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알테오젠의 중요한 좀 이벤트나 좀 이슈가 더 있어야 알테오젠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더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잡히면서 이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으로 하는 것보다도 알테오젠 주가 자체가 이런 그 이슈나 이벤트 좀 많이 움직이는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이 새로운 좀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나와야 알테오젠의 뭐 주주분들이나 또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지 그렇죠. 않을까.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블록버스터급 항암제의 제형을 알테오젠의 기술로 변형을 하는데 그러면 활용 범위의 영역이 더 넓어질 거야라고 하는 주주분들의 기대감, 네.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그걸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 25조지만 이거 50점 받아야 돼. 결국에는 주가는 100만 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녹여서 네. 그 뭐 종교처럼 됐어 지금 알테오젠 교처럼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거를 맹신하시는 분, 뭐 그게 틀리다 맞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이성웅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 이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의 결정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이슈적인 측면이지 이 실질적인 어떤 매출이나 이쪽으로 좀 설명되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은 뭐 시나리오 돼도 연간 1조 원이라고 하지만은 몇 년 후에는 연간 1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실적으로 잡힌 이후에는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 좀 타당성을 더욱더 검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역시 뭐 주가라는 게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100만 원이나 이쪽은 터치할 가능성 분명히 좀 있다.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좀 그 질적인 차원에서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플러스가 좀 돼줘야 더욱더 이제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당분간은 그럼 주가는 등락을 좀 하겠네요.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매수도 괜찮지만 보수적 뭐예요? 여기 관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매수 관점도 좀 보수적 신규 매수 관망 이렇게 관점이지만 하려다가 지금 변동성을 좀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괜찮다는 부분인데 네. 어떤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변동성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올 이벤트 자체는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퀴터 SC에 대한 10월 달에 어떤 그 판매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판매사들이 또 특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벤트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언젠가는 저는 이제 주가가 뭐 100만 원이나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매수라기보다도 조금 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어서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테오젠 뭐 오늘 또 큰 반응은 아닌데 일단은 며칠 지난주에 뭐 재료가 노출이 되고 재료에 따른 차익 매물과 시장 상황에 뭐 엉켜 들어가면서 조금 급격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 시그널은 LG 디스플레이. 여기도 뭐 새로운 게 나왔나요? 뭐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리포트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OLED 같은 경우가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간쯤에 미국에서 중국의 OLED를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기간 자체가 14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동안 억눌러 있었던 OLED 관련 산업군들이
다시 한번 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돌면서 유동성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YOY 대비했을 때 얼만큼 증가했는지도 좋긴 한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적자에서 흑자로 턴 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을 좀 많이 가장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LG 디스플레이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추세를 보시면 사실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증시가 함께 부양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3분기 실적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이를 바탕으로 기관들의 리포트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이저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 기반으로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사실 13,000원 라인대를 뚫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 8월 라인대 8월 13일이네요. 8월 13일 라인대 22% 정도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뚝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 뜻은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꾸준하게 물량 소화하고 나서 13,000원 라인대를 뚫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 라인 때도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정배열을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세를 끌고 온 주체는 뭐 창구를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들 표현에 이제 뭐 락바텀 바닥은 친 것 같다. 그리고 또 업황이 좋아질 것들이 결국엔 그거잖아요. 폴더블이라고 하는 OLED 접어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뭐 이게 예전부터 그 막 이슈가 됐지만 디스플레이를 접고 구부리는데 나머지 주변의 기기들이 못 따라오니까 일단 정체됐다가 다시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 얘기를 꺼내고 또 뭐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 뭐 또 이슈를 꺼내니까 그러면 이제 또 OLED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애플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OLED를 했을 때 움직였던 때가 뭐 메타라든지 글라스라든지 사실 그 뭐 미래의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못한 상황. 하지만 애플 쪽에서 OLED 쪽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LG 디스플레이가 BOE를 조금 제치고 점유율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실적에서의 상승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년 혹은 중장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업황에 대해서 턴 어라운드 하는 것. 안 좋았는데 다시 한번 좋아질 것이고 이번에 숫자를 확인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저는 역시나 이제 OLED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략은 매수? 전략은 매수입니다. 이 가격에? 지금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월봉이라든지 주봉상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대형주는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잘 맞습니다. 거기서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꾸준히 그래도 매수해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13,000원 라인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매수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시그널까지 봤고요. 또 이제 다른 시그널을 봐야 되겠죠.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보죠.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과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7%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 핵심 이슈는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이슈까지 함께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플랫폼, 정부의 공공공지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그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추석을 앞두고서 네이버가 주요 이커머스 어플들과 함께 협업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켓컬리 그리고 우버와도 제휴를 하면서 신사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본격화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관련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되니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기업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5.9%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해당 기업들이 부각받고 있는 건 빅딜이 성사될 때 주주 동의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과정 속에 해당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 기업들 어떤 혜택과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지난주 후반에 등장한 뉴스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 뭐 예상이 전혀 안 됐었다고 하긴 뭐하고 기업은 어차피 계속 성장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될 수는 없어요. 네이버처럼 이 몸집이 커진 회사가 가장 눈독 들이는 부분은 금융산업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금산분리가 규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제조업이 은행업이나 이쪽 진출하는 데는 상당히 규제. 왜냐하면은 돈을 내가 막 꺼냈을까봐 과거에 이제 그런 패턴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페이 네이버도 많은 그런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준비가 됐는데 이때 마침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두나무의 업비트와 이제 결합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평가를 또 이성웅 차장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의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 요소가 좀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두나무 뭐 한마디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을 두나무가 좀 자회사로 100% 만들면서 네이버 자체가 이제 두나무가 손자회사가 되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기존의 어떤 포털, 뭐 검색, 또 이제 뭐 광고, 또 이제 뭐 이커머스 이쪽으로의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각화에 대한 노력이 좀 눈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이버도 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두나무에 대해서 이제 그 편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죠. 지금 이제 계획이라고 좀 말씀을 했는데 이 계획이 뭐 실행이 되거나 또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좀 시작 전에 기대감이 주가에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두나무의 그 좀 두나무도 그렇고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렇고 이 비상장 기업 가치로 본다면 두나무가 12조 원에 13조 되거든요. 네.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 오히려 네이버 파이낸셜은 8조 원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좀 메운다는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뭐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이버의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거에 대한 두나무에 대한 이 자회사 편입 같은 경우가 저는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가 그전에도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좀
이 미국 시장의 상장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미국 직상장. 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 오히려 자회사로 된다고 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 쪽에서의 뭐 상장이나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네이버 자체에 대한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네이버를 오히려 지금 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는지는 모르지만 뭐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해피한 거는 그렇죠. 두나무는 이제 직상장을 여러 번 뭐 컨택을 하고 추진했는데 뭐 드랍된 건 아니었지만 좀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뭐 대주주 문제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해소하면서 이게 우회 상장은 아닌데도 백도 형식인 것 같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묶어가지고 미국으로 또 날아가서 그쪽에 상장?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야 뭐 굉장히 해피하죠. 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린다고 뭐 기린 그림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네이버 뭐 시간상 뭐 쭉쭉 가보고 싶지만 제한이 있어서 전략.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저는 근데 중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네. 얘기했듯이 뭐 상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슈적인 측면일 수 있겠고 우리 장기적으로 네이버가 이제 금융과 이 금융자산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 차차 실현이 된다는 과정에서 네이버 자체의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저는 중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주가적 측면에서는 여러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런 단기적 이슈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모양새는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융화를 잘 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근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이게 뭐 어색하거나 또 따로 놀거나 이래버리면 우리 카카오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카카오 업데이트 난리죠. 네. 그게 이상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토스뱅크 쪽에 CTO가 들어오면서 이제 밀어붙여서 챗 GPT 붙인다고 난리했는데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가지고 난리죠.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주가는 오히려 데미지를 받을 거고 만약에 잘 융화시키면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성훈 차장은 좋은 쪽에 프리미엄 점수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 전략으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지분 구조 때문에 두나무의 지분 하나투자증권 한화가 드디어 이제 금융 쪽을 슬슬 이렇게 띄우려고 하나요? 뭐 제조업은 막 난리였는데 1년 동안 금융이 좀 눌려 있잖아요. 뭐 뭔가 좀 이것도 그림이 그렇긴 하다. 자, 하나투자증권. 뭐 이제 항상 이제 비트코인 했을 때 급등이 나오면은 네. 우리기술 투자가 먼저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한 좀 순환매가 돌아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하나투자증권 공식화되어 이렇게 도식화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항상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음.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일 거야가 항상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약간의 개념은 아니고 그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기술 투자도 그렇고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네이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첫날은 빠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했던 게 두나무 같은 경우에 상장, 그러니까 단독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상장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상황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한번 반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이제 그런 후광을 얻고 대기업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이런 후광을 얻고 한번 뭐 합병을 해서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돌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기술 투자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날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미래에셋증권 전반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이버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의 성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역시도 함께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특성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든지 두나무 관련했을 때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기술투자가 먼저 나왔고요.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등주에 대한 비애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조금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수급 약간을 밀려 있는 모습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이 종목이 증권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을 때 수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증권주들의 특성도 함께 끼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지만 이전의 고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네이버 관련했을 때 지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우리기술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살짝은 더딜 수가 있다입니다. 네. 살짝은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증권이라든지 조금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한다 하시면 이 종목이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이 지분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남의 자본으로 투자한 거면은 만약에 투자 이익이 났을 때는 자본 투자자들한테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수익 수수료만 먹거든요. VC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분 투자해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 하나투자증권이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고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구분은 시장에서는 잘 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고 뭐 평가 차익이 얼마다 토탈만 이렇게 딱 보도를 매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기술 투자의 이완근 대표하고는 신성ENG 이지선 대표하고 남매지간이에요. 신성ENG는 절대 여기에 또 엮이지는 않아요. 물론 그거를 막 테마로 엮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연관성이 있거든. 예. 근데 뭐 시장은 잘 그리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그러면은 우리 뭐죠? 아까 한화투자증권 전략해야 되나? 하나투자증권보다는 우리기술 투자로? 우리기술 투자가 어. 조금 더 좋아 보인다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주가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에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시그널은 무엇인지. 다음 시그널하고 좀 겹쳐서 그러네. 자, 김유정 아나운서, 다음 시그널과 기업은 뭔가요? 네, 마지막 시그널은 오늘의 급등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거론되기도 했었죠. 우리기술주자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억 6천만 원, 달러로는 11만 2천만 원을 달성하면서 오늘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두나무와 네이버 이슈 속에서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는 점까지 오늘 함께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상장을 준비 중인 BTQ 테크놀로지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양자 암호, 양자 보안 체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하고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슈가 전반적으로 핀테크 테마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고 있는 일동제약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10시에 일동제약의 IR이 있었는데요. 해당 이슈 이후에 오늘 상한가에 현재 돌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IR에서는 경구용 GLP-1 약물에 대한 일상에 대한 탑라인 주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대상 4주 임상을 진행했는데 10% 이상 강력한 체중 감량이 있었는데 경쟁사 대비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우위가 있었고 특히나 그동안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위장 부작용도 적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곧바로 미국에서 임상 2상에 돌입한 이후 2026년 상반기부터는 라이센싱 아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두 기업 지금 바로 함께 점검해 보면서 투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시윤 팀장이 다뤄주셨으니까 이성웅 차장한테 넘겨서 한번 다른 시각의 의견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뭐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나 뭐 영업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은 좀 주가에 대한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있지만은 저는 좀 그 지지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면은 매수나 이런 부분도 그나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7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크면서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고 이제 12,500원까지 갔죠. 가고 이제 뭐 8월 달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그전처럼 이 이슈에 대한 소멸이 끝났을 때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향 그림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주가를 볼 때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차트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저는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10,000원 정도의 어떤 지지선을 좀 확보하게 되고 오늘 지금 11,600원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0,000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가 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한번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제 이 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두나무도 그렇고 AI와 블록체인에 따른 이 수익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저는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그 신종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또 흉내를 뭐 이게 이런 항상 시주가 그렇다 보니까 DAT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뭐 영문식 표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아예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는 업을 전업으로 바꾼 기업들이죠. 국내에도 몇 개 기업들이 뭐 그렇게 표방을 해서 주가는 막 이렇게 막 땡겨놓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색채를 내는 건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뭐 아니면 돌 수 있겠죠. 흥행이 먼저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는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트럼프의 생각도 모르겠고 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다루고는 있지만 아직도 판단은 잘 못 내리겠지만 이성우 차장이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뒤로지면 또 안 되니까. 우리 기술 투자 전략은 매수? 저는 지금 현재 적극적 매수보다도 네. 좀 이 주가가 오늘 좀 많이 급등했으니까 오늘 좀 이 부분이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는 뭐 그 시기 때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기업은 일동치약 뭐 가격지원법까지 이미 가버렸어요. 뭐 재료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유동성에 대한 기대죠. 돈이 풀릴 거야. 돈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은 많지는 않지만 잔고는 계속 줄고 있고 요즘 뭐 시장이 그렇잖아요. 대형주는 막 올라가는데 중소형주가 잘 못 움직이니까 이때다 그러면 바이오 재료 하나 뜨면은 와 한단 말이에요. 자, 뭐 어쩌겠어요. 뭐 세상에 그런 거예요. 자, 인동제약은 어떻게 뭐 전략은 안 나와. 지금 여기서 뭐 매수는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매수 좀 이렇게 좀 풀렸을 때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지금 전략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데이터 결과가 나왔을 때 갭을 떠서 움직였던 상황들 그리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속도가 올라왔는데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자신 있구나 회사가 이런 네.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1일 1회 용보로 좀 효과가 가능한데 4주간 최대 13% 정도의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기대감은 그래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이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상상을 해야 하는데 임상 1상에서 너무나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본이 근데 뭐 너무 많지는- 적긴 한데 네. 사실 뭐 30명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긴 한데 원래 임상 이제 1상일수록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상, 3상으로 갈수록 좀 이제 인원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는 단점이 다음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훈풍이 불고 있는 거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플랫폼 기업들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혹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이 세 개의 카테고리만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 플러스 비만 치료제 관련 데이터로 인해서 한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의 결과로 인해서 다음날 갭 상승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 다만 좀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자리에서 사실 매수하세요라고 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사, 오늘 상한가인데? 지금 살 수도 없고요. 다음날 갭 떠서 움직였을 때 그 시가 라인대에서 좀 이제 오늘 종가의 그 절반 라인대가 있는데 그 라인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잘 하면서 움직인다면 저는 그 라인대가 지지가 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 거 현실적인 대안이나 뭐 이런 건 좀 없나요?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동제약이 아니면은 뭐 대안으로 대안으로 보시면 보시는 게 사실 없- 지금 없으면 자리에서 굳이 짜낼 저는 필요는 없어요. 없다. 이번 주는 사실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연휴 이후에 종목들을 잘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연휴 지금 이후로? 일동제약이 움직이면서 다른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였는가 하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동제약이 움직인 것 대비했을 때 약간은 더졌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자리에서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끝내랍니다. 저 같으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거 이렇게 보겠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수매수에 대한 의견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 건 일동제약인데. 네. 자, 오늘 두 분 시장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